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이후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 이제 국가 시스템 정상화된 것이 무엇이냐부터 지금 환율이 이제 거의 1,600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유가도 이렇게 뛰었는데 도대체 뭐가 정상화된 거냐 라고 반문을 하거나 질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환율 왜 올랐을까요? 당연히 지금 대외적으로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이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말을 번복하면서 이 국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대응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동 리스크에 대비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진 않고 우선 우리 자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 원유를 조달을 했었고 또 유가, 그쵸?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1,700원? 1,600원, 700원 막 이러던 차에 갑자기 1,900원, 2,000, 막 2,100원, 200원 이렇게까지 오른 걸 보고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 정말 제가 알기로도 이 원유값이 제일 나중에 기름값이 제일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 올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소 그 기름값 기준선을 두었고 그로 인해서 좀 소비자들이 시장에 그런 단합된 가격 경쟁 사이에서 좀 피해를 덜 봤던 것 같고요. 고유가 피해자 지원금도 이제 지급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모로 그거를 또 소비를 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국민 90%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민생과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린다 부터 해서 미국의 대미 투자 지원금을 엄청나게 여러 나라에게 거의 협박하듯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규모를 아예 전체를 미국에게 맡기고 미국이 90% 운용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3,500달러 정도를 연간 한도를 제한을 하고 200억 달러였나요? 제한을 두고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각 항목마다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또 안보적으로 필요한 또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 핵 잠수 추진함 건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율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그거 아세요? 다음 달 7월 6일부터 드디어 대한민국의 환 시장이 미국, 유럽, 영국과 같은 나라처럼 24시간 개방이 됩니다. 이제 환 시장이 24시간 개방이 되면 무엇이 좋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환 시장이 마감하고서 거래를 하면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그 환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뭔가 대외적인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다음날 갑자기 환율이 폭등하고 이렇게 환 시장이 되게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국내에 자연스럽게 투자를 24시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국민들도 자유롭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이제 환 리스크를 좀 부담을 덜 겪을 수 있겠죠. 물론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환율이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튀어오르는 것을 막고 좀 변동성을 줄이고자
간극을 좀 줄이고자 이런 대응법들이 곧 시행이 됩니다. 환율 변동도 이제 확 위아래로 튀는 것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네, 그리고 또 수출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우리나라가 2025년 기준 이미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올해 목표가 아마 7,400, 600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달성을 해서 올해는 9천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일본도 제치고 거의 5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정말 큰 변화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와 AI 분야 또 K 소비재에 따른 것들이겠죠. 이렇게 많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2030 국민연금 작년 재작년부터 국민연금 우리는 더 많이 내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팩트 아니에요. 자, 일단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고갈이 돼서 기금 운용 적립액이 이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높이면은 여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미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이 그동안 해외 투자에 의존을 해왔다면 이제 국내 주식에 국내 투자에 비중을 확대해라 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작년에 약 230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고 18%가 넘는 수익률을 냈어요. 대신 그 수익률이 늘어난 만큼 국내 주식 비중도 기존에 14%였다면 이제 리밸런싱을 20.8% 정도로 상향한 것으로 비중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매번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국가에서 마련한 게 국민연금도 환해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지 아시죠? 해지는 방어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이런 환해지 투자를 시작을 해서 좀 안정성을 확보했다. 리스크 차원에서. 우리 상법 개정도 이미 시행이 됐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주주들의 권리도 보호가 되고 강화가 됨으로써 더 주식 투자 비중이 확대가 돼서 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주식으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기업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게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지난 이제 5월부터 종료가 됐고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하죠. 그럼으로써 집값도 좀 안정화하려는 그런 대책이 나왔어요. 물론 이 모든 성과를 대통령의 공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대통령 때문이다 하면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세대가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뉴스와 잘못된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제발 사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각 부처의 장관들을 일할 수 있게끔 배치하고 또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공들이 하나 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이재명 정권 2기 정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성숙 총리분도 새로 임명이 되셨고 또 1년간 보여주신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서 기대치도 높고 또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되게 전 정부와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도 너무 일 잘하는 정부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과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힘을 실어주고 또 이어가고 더 확장해야 국민들도 더 이제 행복하고 안전하고 또 만족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기조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이 알고 알아주시고 거짓을,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요. 말이 안 통하면 거리 두세요. 그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들어는 봤지만 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정치를 안다. 모르면 모른다지.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까지도 괜찮아요.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하면은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잡아줘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주장만 있고 거짓된 근거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냥 거리 두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게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말해도 바뀌지 않아. 설명을 해도 안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이 변화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나 하나가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변화 시작의 제일 첫 출발점이자 제일 큰 시작이에요. 그 도전과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꼭 우리 지금 사회에 필요한 행동이자 애티튜드예요. 우린 그동안 너무 선동되는 언론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화들이 망가진 것, 이런 의식 체계가 망가져가고 있고 이게 진영 논리로 싸움이 번져가고 있는 이런 고착화된 문화들, 고착화된 관습들을 없애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듣고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하고 제가 됐던 주변 사람이 됐던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